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노년의 사고는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집안, 바로 매일 오가는 욕실에서 시작됩니다. 넘어지는 순간 병원비보다 더 아픈 건 무너진 자존심입니다. 아침. 김영자 68. 오늘도 손주 할인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 준비하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시장에도 들러 멸치 좀 사와야지.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던 그때 작은 방심이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전날 남은 물기와 비누막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세면대에 손을 짚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놈의 타일 참 미끄럽네. 바꾼 지가 언젠데. 순간 발끝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뜨는 듯 하더니 쿵. 무릎과 엉덩이가 차갑고 단단한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무릎은 금세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냉찜질을 해야겠다 싶었지만 집엔 제대로 된 찜질팩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냉동실에서 꺼낸 건 냉동만두 봉지. 그 차가운 봉지를 무릎에 올려놓으며 영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돈이 들겠네. 병원비, 약값, 택시비 별일 아닌데도 돈이 줄줄새. 사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손주와의 약속이 있었죠. 휴대폰 속 환하게 웃는 할인의 사진을 바라보던 영자 씨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우야, 미안한데 오늘은 할인이를 내가 못 데려다 주겠다. 엄마, 왜요? 어디 다치셨어요? 별일 아냐. 욕실에서 조금 미끄러졌는데 금방 괜찮아질 거야. 엄마, 그래서 제가 안전장치 좀 하시라 했잖아요. 이제는 혼자 계신 게 자꾸 불안해요. 오늘은 저희가 알아서 갈게요. 짧은 통화가 끝나자 집안은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더 쓰라린 건 손주와의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멀쩡한데 왜 이렇게 무능해진 기분이 드는 걸까? 자존심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이웃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 씨 안에서 무슨 소리 났던 것 같던데 괜찮아요. 에이, 별일 아니에요. 살짝 미끄러졌어요. 욕실 손잡이 꼭 다세요. 지난달에도 윗집 어르신 크게 다치셨다니까요. 걱정의 말은 거울 같았습니다. 남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내 모습이 비쳐 보이니까요. 영자 씨는 식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욕실 손잡이 가스 밸브 점검. 적는다고 당장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날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몸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무너진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나를 못 믿기 시작하면 집의 문턱이 가장 높아진다. 욕실에서의 사고가 있은 지 며칠 뒤 무릎의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영자 씨 마음속 서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이 식어가고 손주 도시락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째 그대로인 메모지 욕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엄마, 이 메모 아직도 안 하셨네요?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루세요? 그거야 괜히 돈만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아직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뭘. 엄마, 그 아직이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저번에 욕실에서 넘어진 것도 그렇고 또 그러다 크게 다치면요? 결국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아들은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영자 씨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책임? 이제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짐으로 생각하는 건가? 아직도 나 멀쩡한데 내가 혼자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야.
순간 식탁 위에 놓인 국물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잔소리가 오간 자리에 남은 건 국이 식어가는 냄새와 팽팽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노인 취급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뉴스만 봐도 집안에서 사고 나는 어르신들 얼마나 많은데 저희 마음도 좀 알아주세요. 아들의 말은 분명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에게는 그 말이 사랑보다 무시에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내가 진짜 늙은 걸까? 아니면 아이들이 날 더 이상 믿지 않는 걸까? 노년의 몸은 조금씩 약해지지만 마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건 가까운 가족의 한마디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습니다. 걱정이 사랑으로 닿을지 상처로 남을지는 그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같은 실수를 2번 해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욕실에서의 사고가 있은 지 며칠 뒤, 김영자 씨는 또 한 번의 아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이었습니다. 저녁 부엌.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교회 권사님의 안부 전화였습니다. 짧게 끝낼 줄 알았던 통화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부엌에서는 냄비가 끓다 못해 국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순간 영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엌 가득 매캐한 연기가 차올라 있었던 겁니다. 국물이 넘치며 가스불이 치직치직 소리를 내고 불꽃은 냄비 옆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급히 가스 밸브를 잠그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허둥대는 사람이었나? 스스로에게 놀라며 몸이 굳어버린 순간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영자 씨 연기 나길래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위층 이웃이 달려와 냄비를 치우고 불길을 꺼주었습니다. 큰 불로 번지기 직전 겨우 막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잠깐 전화하다가 그만. 큰일 날 뻔했네요. 요즘 뉴스 봤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서 불 나는 경우 많아요. 영자 씨 꼭 가스 차단기 다셔야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불길은 꺼졌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돌았습니다. 302호 김영자 씨 댁에서 불날 뻔했다네. 혼자 계시니까 더 위험하지 않겠어? 영자 씨는 그 말을 들을수록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냄비보다 더 시끄럽게 끓어오른 건 창피함과 자책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깜빡깜빡한 거지? 이젠 사람들 눈에도 나는 불안한 노인으로만 보이겠구나. 그날 밤 부엌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들어오는데 마치 나를 비추며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안전합니까?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은 한번 번지면 모든 것을 태웁니다. 노년의 삶에서 작은 방심은 곧 큰 위험이 됩니다. 불길을 가까스로 막은 지 며칠 뒤, 김영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생활 안전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은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벽시계 초침은 또박또박 시간을 쪼개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어르신들의 표정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영자 씨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이런 강좌까지 들어야 하나? 하지만 며칠 전 연기 앞에서 얼어붙던 자신을 떠올리니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욕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미끄럼입니다. 안전 손잡이 하나만 달아도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부엌에서는 가스 사고가 많습니다. 가스 차단기와 화재 경보기 설치도 간단하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앞줄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손잡이를 달았는데 그거 하나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깜빡 잠든 사이 가스불이 켜져 있었어요.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워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뒤로 자동 차단기를 달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밤에도 마음이 편안해요. 영자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갑자기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왔습니다. 이건 늙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지혜로운 준비구나. 나를 지키는 게 결국 가족을 지키는 거였구나. 강의가 끝나고 강사가 작은 안내 책자를 나눠주었습니다. 얇은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부엌 가스 차단기 화재 경보기, 거실 전선 정리 낡은 멀티탭 교체, 폭지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겨울 바람은 차가웠지만 영자 씨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갈 지혜라는 걸 처음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거창한 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 작은 장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준비는 나를 안전하게 할 뿐 아니라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폭지관 강좌를 다녀온 며칠 뒤, 김영자 씨의 집 안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동드릴을 들고 욕실에 들어섰습니다. 벽을 뚫는 소리와 함께 반짝이는 안전 손잡이가 달렸습니다. 바닥에는 새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렸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에는 자동 차단기가 설치됐고 거실 천장에는 작은 화재 경보기가 불빛을 반짝였습니다. 에구, 이거 하나로도 마음이 든든하네. 근데 괜히 집이 늙은 집 같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늙은 집이 아니라 안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낭비가 아니라 돈을 아끼는 거라니까요. 사고 한 번 나면 병원비가 얼마나 큰데요. 영자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설치지만 그 속에는 큰 안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손주 할인이가 놀러 왔습니다. 발을 척척 구르며 욕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집 달라졌다. 여기 손잡이도 있고 발이 미끄럽지도 않아. 응, 이제 할머니 집이 훨씬 안전해졌지. 그러니까 우리 할인이도 마음 놓고 놀다 가렴. 그 짧은 한마디가 영자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게 무능이 아니라 지혜구나. 내가 나를 지키는 게 결국 가족을 지키는 거구나. 며칠 후 이웃과의 대화에서도 영자 씨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는 큰일 날 뻔했는데 차단기랑 경보기 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언니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부끄러움에 감췄을 이야기를 이제는 당당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자신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작은 준비, 가족과 나누는 작은 손길 속에서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늘 밤 깊은 잠으로 영자 씨를 감싸주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집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욕실에는 손잡이가 달렸고 부엌에는 가스 차단기가, 거실에는 작은 화재 경보기가 반짝이며 가족의 안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건 집이 아니라 영자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넘어짐과 불길,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이 남긴 상처는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구나. 노년을 산다는 건 몸이 약해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더 현명해지고 더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전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이고 사랑이며 내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 하나가 내일의 평화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아들과 손주, 그리고 내 곁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지켜줍니다. 여러분 댁은 어떠신가요? 욕실 바닥, 부엌 가스 밸브, 거실 멀티탭. 혹시 아직 확인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오늘 단 5분만 투자해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5분이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안심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